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한글날 특집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책이나 영상들은 참 많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창제된 우리 문자 한글은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언문을 민간에서 쓰는 글로 낮춰 부르는 글이라 했다며 주장하기도 했고요. 한글을 암글이라고 하면서 천한 여인네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말과 글이 사라질 뻔한 역경을 겪었죠. 그런 역경을 딛고 당당히 일어선 우리 글, 한글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쓰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1940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발견되면서 지금의 양력 10월 9일로 한글날이 정해지게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맨 마지막 장에 정인지의 서문이 있는데 거기에 1446년 9월 상한에 정인지가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삼가 쓴다고 적혀 있는데요. 9월 상한이면 9월 첫 열흘째 되는 날이고 그걸 양력으로 바꾸면 10월 9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날이 10월 9일인 거예요. 그런데 한글을 전파하기 위해 혹은 잘 활용하기 위해 애써 만든 책이 있었는데 바로 훈몽자회라는 책입니다. 한글이 창제되고 약 80년이 지난 1527년 당시 어문학자 최세진이 쓴 그 당시 어린이들을 위한 한자 교재입니다. 이게 한자 교재인데 왜 한글에 공헌을 했느냐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글 자모의 명칭이 된, 즉 지금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생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책입니다. 한자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였지만 한글로 설명한 책으로 특히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한글의 발음과 용법을 설명하면서 한글의 보급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훈민정음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책도 있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훈몽자회의 일부를 보며 설명드릴 텐데요. 앞에 한글 읽는 법, 활용법은 책을 보며 해석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한자 학습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린이들은 이렇게 한자 공부를 했구나 할 정도의 소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영상에 소개한 훈몽자회 책은 지금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 어린이가 되어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우선 훈몽자회라는 책 제목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이 글자는 가르칠 훈이라는 글자예요. 말씀 언 옆에 내 천이 있는데 그 뜻에 순응하며 가르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어 쓰는 글자는 어두울 몽입니다. 어둡다, 어리석다의 뜻을 가져서 계몽이라고 하면 어리석음을 일깨운다는 뜻이 되고 훈몽이라고 하면 어둠에서 깨어나도록 가르치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자회, 자회는 글자의 모음이란 뜻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단어장 정도 되는 뜻이 되는데요. 그래서 훈몽자회는 어둠을 깨치도록 가르치는 단어 모음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글자를 아주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3360자에 달하는데요. 기존에는 중국의 어려운 고사, 이야기 등에서 따온 천자문으로 공부했고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 어려웠는데 훈몽자회에서는 한글로 소리와 뜻을 적어 놓았죠. 그래서 한글이 이렇게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훈몽자회인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글인데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신이 가만히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는 분들을 봤는데 반드시 천자문을 먼저 가르치고 유합을 가르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 책을 읽습니다. 하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천자문은 중국의 이야기인 고사를 모르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찌 살펴 알고 글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며 이어가죠. 실제로 훈몽자회는 분류를 참 잘했습니다. 상중하권으로 나눠서 천문, 지리, 인류, 군사 등으로 나누어서 글자들을 설명했으니 참 대단한 역작이라 아니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공자께서 말하기를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를 해석하는 사람이 새와 짐승과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하니 오늘날 어린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록 천자문과 유합을 배워서 경서, 사서삼경이죠. 경서와 역사책을 두루 읽게 되더라도 다만 그 글자만 알고 그 글자가 나타내는 실체를 몰라 글자와 사물이 둘로 갈라져 맞지 않고
새, 짐승, 초목의 이름을 꿰뚫어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으니 글자만 외울 뿐 실체를 볼 수 있도록 힘쓰지 않은 탓입니다. 라면서 기존 공부법의 문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훈몽자회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4글자씩 무리로 모으고 운을 맞춰 책을 지으니 모두 3360자입니다. 이 책 이름을 훈몽자회라 한 것은 세상에 학부모 되는 사람들이 먼저 이 책을 익히고 집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하고자 함이며, 그리고 천박한 학식으로 감히 이런 책을 지은 것은 분수에 넘치는 죄가 되겠지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최세진이 썼습니다. 라고 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학자로서 가르침의 자세가 참 뛰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훈몽자회의 법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한글 자모의 발음과 용법을 설명합니다. 초성, 중성, 통용 8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역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해요. 보시면 기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역이 기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에요. 기역이라고 명명한 건 아니었어요. 쓰임새를 설명하기 위해 가져다 붙인 한자였을 뿐입니다. 이건 이따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니은이 나오고 디귿이 나오죠. 그런데 디귿은 지말이라고 써 있습니다. 당시 지의 발음은 국외음화 전이라 디였죠. 그런데 말은 왜 나왔냐? 옆에 보면 동그라미 친 끝 말과 옷의 2글자는 단지 글자의 뜻을 가져다 소리를 표현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디말이 아니라 디끝,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디귿만 빼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읒 모두 두 번째 음은 모음만 있는데 디귿만 디귿이죠. 아마 으시라는 한자나 소리가 있었으면 디읒이 되었겠지만 없던 겁니다. 그래서 디끝, 디귿이 된 거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요. 리을을 배리를 써서 리을, 미음은 눈썹 미를 써서 미음, 비읍은 안일 비를 써서 비읍이 되죠. 그리고 시옷은 때 시와 옷의를 써서 시옷, 그리고 이응 이렇게 초성 8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8개 초성은 종성에도 쓰인다고 설명하죠. 즉 기역은 기의 초성인 그로 시작하고 역의 종성인 윽이 종성이다. 니은은 니의 초성 느, 은의 종성 은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종성으로도 이 8개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키읔, 티읕, 피읍이 나오는데 여기선 한 글자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종성으로 쓰이지 않고 초성 독용으로만 쓰였다고 합니다. 초성 단독으로만 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키읔은 키기를 써놓고 뜻만 읽어라 해서 키, 크의 소리이고, 티읕은 다스릴 치, 국외음화 전엔 티였겠죠. 트라는 소리이고, 피읍은 피의 프, 지읒은 지의 즈, 치읒은 이빨치의 츠, 그리고 반치음은 즈, 이응은 이의 이, 그리고 히읗은 똥시, 끙끙거릴 히를 써서 흐라는 발음이란 걸 나타냈어요. 이제 모음이 나옵니다. 이건 보면서 함께 읽어갈게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리고 응인데 종성은 필요 없다고 써 있으니 응이 아니라 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중성만 가져다 써라 해서 이, 아래 아는 생각사에서 초성을 빼라고 했으니 아와 오의 중간 소리인 오 정도 되겠죠. 후민정음은 음양오행의 순서에 따라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를 설명했지만 훈몽자회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좀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의 순서가 되었고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의가 탄생한 거예요. 또한 기역의 이름이 기역이 되고 니은의 이름이 니은이 된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게다가 키읔부터 히읗은 초성으로만 쓴다고 해서 종성의 소리가 없었는데 후대에 우리가 2글자로 만들죠. 키읔은 키읔, 티읕은 티읕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음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초중성의 합용 방법, 어떻게 자모가 모여서 글자의 소리가 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보시면 각야, 거교, 고교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시면 기역은 기의 초성이고 아는 중성으로 합치면 기역 더하기 아가 되어 가가 된다. 집 가와 같은 소리다 라고 하죠. 그리고 기역이 종성이 되면 역의 끝소리로 윽이 되어 가에 기역이 붙으면 각이 되어 각자 각의 소리가 된다. 나머지도 이를 따라 이해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간이고 갓은 삿갓, 갓립을 써서 뜻만 소리로 가져와서 가시고 갈은 칼도의 뜻만 가져와서 갈, 칼이 되고 감도 감시의 뜻만 가져와서 감, 갓은 겉피의 뜻만 가져와서 갓.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글 활용법을 아주 잘 설명한 셈이 되죠. 한편 훈민정음에 있던 여린 히읗은 없습니다. 아마도 80년 사이에 그 쓰임이 사라져서 더 이상 필요가 없던 걸로 보이죠. 이제 훈몽자회의 차례 목록입니다. 보시면 상권에 천문, 지리, 화품, 초회, 수목, 과실, 화곡, 소체, 금조, 수축, 린계, 여기서 린은 비늘 린이에요. 그리고 곤충, 신체, 천륜, 유학, 서식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죠. 그리고 중권이 있어요. 인류, 궁택, 관아, 기명, 식찬, 복식, 주선, 거여, 안구, 군장, 채색, 포백, 금보, 음악, 질병, 상장. 학원에서는 잡어라고 해서 분류로 나누기 힘든 글자들을 모아 엮였는데 상권은 16분류 1120자, 중권 16분류 1120자, 하권 분류 없이 1120자, 모두 1120자로 세 권을 합쳐서 3360자인 겁니다. 뭔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티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렇죠. 3360자를 여러분과 함께 모두 읽으면 좋겠지만 읽는 법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공부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우선 상권의 첫눈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짜잔, 멋지죠? 글씨도 멋지고 뭔가 각이 딱 잡히고 큼지막한 게 가독성도 높습니다. 이제 천이라는 글자를 보면 한알편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천도상좌 일월우선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에 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 그 글자 하늘천이 생략돼서 여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도는 왼쪽으로 향하고 1월, 해와 달은 오른쪽으로 도운다는 의미예요. 어린이들에게 천도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주석입니다. 그리고 땅지는 따디라고 써있죠. 이건 이형체 칭왈 천지 지도상우 수천동류라고 설명하는데 형체로는 천이라고 이름하고 도는 해와 달을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물은 샘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자보다 예를 들어 설명한 주석이 훨씬 어렵습니다. 주석이 모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엔 이런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겠죠. 그리고 한알, 하늘소가 나옵니다. 능소화할 때 쓰는 하늘소인데 속칭 푸를 청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써있죠. 여기서 청은 깊은 밤, 검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또한 싸락눈 산이다 라고 하면서 싸락이 눈이 내리는 구름 낀 하늘이란 뜻으로 쓴 겁니다. 그리고 따량이 나옵니다. 반치음이니까 그냥 양이 아니라 랑이라는 발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건 유토무괴, 부드러운 흙으로 덩어리가 없는 땅. 또한 경양이고 분양이다 하면서 경양은 영토를 나타내는 땅이고 분양은 거름을 주는 땅으로 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천문편은 천지소양을 시작으로 건곤우주, 일월성신, 음양절후 공부하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체편을 한번 볼까요? 구설순문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입구, 혀설 이렇죠. 그리고 입시울 슈는 입술 순을 말하고 마지막 글자는 이박의 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아마도 문을 잘못 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박의 입술 문이 되는 거죠. 입시울 슈는 상순 하순하여 윗입술 아랫입술 이렇다고 써 있으니 입술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박의 문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의미가 된답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다 보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더 보도록 하고요. 천지소양으로 시작한 이 책의 마지막 네 글자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민멸종극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민은 스멜민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물 스며들어 빠진다는 빠질 민입니다. 망한다는 뜻도 가져요. 그리고 멸이 나오는데 여기선 꺼딜멸이라고 써 있죠. 비읍, 시옷, 기역이 병합된 자음인데 지금 발음으로는 쌍기역 꺼입니다. 이건 불이 꺼지는 뜻으로 꺼질 멸이고 이것도 끝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참 종이 나오네요. 마침, 끝마침의 뜻입니다. 그리고 3360자 중에서 맨 마지막 글자는 가제극, 가제는 극진하다는 뜻으로 끝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흔히 다할 극이라고 하죠. 이렇게 1, 2, 3, 4처럼 쉬운 한자부터 어려운 한자까지 500년 전 어린이 필수 한자 모음집인 훈몽자회를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책은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시간 되실 때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신 후에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